안녕하십니까,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푸조 408 리뷰 힘차게 출발하시죠. 자, BMW 같은 브랜드도 슬로건이 있죠. Sure Driving Pleasure,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 벤츠 같은 경우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그래서 정말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푸조도 슬로건이 있는데요. The Power of 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조라는 브랜드는 디자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회사죠. 우리가 푸조를 사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는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디자인은 사실 독일 차 디자인 아니면 한국 차 디자인, 그런 디자인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프랑스 차만의 디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유려한 곡선을 쓰면서도 턴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푸조가 새롭게 밀고 있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 사자의 발톱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전에 내연기관 시대에는 그릴로 이런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헤드램프로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시대죠. 그 일례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두 줄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키드니 그릴에 이제 램프를 달아서 아이코닉 글로우 같은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푸조도 이런 사자의 발톱 램프 굉장히 예쁘게 적응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도 푸조 E208이 있잖아요. 그 차에도 이런 시그니처 DRL이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푸조의 차들 다 모아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하나의 패밀리 룩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어쨌든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도 뽕뽕뽕뽕 잘 뚫려 있는데요. 그릴을 보면서 어떤 차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페라리 로마의 그런 에어 인테이크 그릴처럼 저는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릴의 요소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릴을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놓은 거, 이런 포인트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MW 4 시리즈 그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고요. 자꾸 로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죠. 그런데 푸조의 이 점선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차체색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디테일이 파란색 차면 파란색 디테일, 노란색 차면 노란색 디테일, 하얀색 차면 하얀색 디테일,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E208도 살 때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 그릴이 노란색이 되니까 약간 이상하던데, 저는 이 파란색이 제일 베스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푸조라는 브랜드 컬러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당연히 프로젝션 LED로 한쪽에 두고 이렇게 해서 총 4구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를 보면요, 에어댐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막혀있는 디자인 요소로만 연출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부분이 블랙 처리가 되면서 좀 더 이 차가 스포티한 차처럼 느껴지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푸조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밍 00 두 개가 들어가면 SUV고요. 가운데 공이 딱 하나 들어가면 해치백 타입, 세단 타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8 SUV보다는 좀 낮은 형태의 자동차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SUV도 아닌 것이 해치백도 아닌 것이 요즘 유행하는 크로스오버 형태로 차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조 로고 가운데 굉장히 크게 박혀 있는데요. 이 푸조 로고에는 운전자 에이다스 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옆에 보면 캐릭터 라인이 일단 굉장히 강인합니다. 이렇게 와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캐릭터 라인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서는 쫙 치켜 올라가는 거, 캐릭터 라인을 3번 꺾어 놓으면서 뭔가 차의 역동감을 더 살려놓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모든 차가 다 이렇게 파라볼릭 캐릭터 라인이라고 해서 포물선을 딱 그어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멋있지만 이렇게 푸조처럼 3번 딱 꺾어 놓으니까 408이라는 차급에 맞는 역동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휠은 지금 19인치 휠을 쓰고 있네요. 19인치 휠 요즘은 사실 다들 많이 쓰고 있는 휠이라서 이제는 19인치 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9인치 휠, 이 휠하우스를 정말 꽉 채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휠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디자인이 공기역학적 휠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블랙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에어로다이내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된 걸 알 수 있네요. 굉장히 특이하고요. 내연기관 차인데 이런 걸 해놨다는 거, 경제성 같은, 실용성 같은 거를 많이 따지는 차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면 이렇게 알로이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검정색 부분이 더 많아서 더 멋있는 휠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휠 클래딩 같은 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완전 그냥 생 플라스틱인데, 이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세단처럼 파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험한 험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자동차로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근데 408인데 공이 하나인데, 저라면 이런 게 차체색으로 도장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오면 여기 사이드 팬더에도 이렇게 푸조 로고를 붙여놓고 있네요. 푸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윈도우 라인을 한번 보면요, 다 블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 아니면 블랙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자동차처럼 느껴지게끔. 요즘 사실 크롬을 많이 쓰면 약간 옛날 자동차, 옛날 럭셔리 자동차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크롬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크롬이 들어갔어야 될 부분들을 다 검정으로 처리해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파란색 도장이 그냥 파란색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컬러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BMW 군포 서비스 센터에 가서도 봤지만 도장이라는 게 그냥 까만색을 여러 번 더 칠하고 뭐 파란색을 여러 번 더 칠하고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각도에서 빛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색을 낼지, 이쪽 각도에서 빛을 비쳤을 때는 어떤 색을 낼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똑같은 파란색이 아니라 요만큼 다른 파란색, 요만큼 다른 파란색, 요만큼 다른 파란색을 겹겹겹겹이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푸조가 정말 가격 대비 더 좋은 차처럼 느껴지는 거는 바로 이 도장 품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 진짜 이쁜데? 여기 보면 약간 Z자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빛을 받았을 때 세공된 보석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푸조의 어떤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자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살짝 나와 있는 거, 이거 약간 사자 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가 이렇게 약간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 이렇게 후면 디자인도 보고 있는데요. 후면 디자인은 진짜 최고예요. 이런 테일램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면발광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면발광 안에 선으로 들어간 디테일들이 또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차들의 테일램프 중에서 이 테일램프가 제일 예쁘다라고 느낄 정도로 역시 푸조라는 브랜드의 이 디자인에 진심인 회사답게 잘 디자인해 놓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진짜 최고인데? 와. 자, 트렁크도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 크로스오버입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은 536리터라고 하는데요. 536리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국 남자 평균 키보다 훨씬 큰 제가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뭐 SUV처럼 넉넉한 느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 덩치 좋은 곳에 가서 가볍게 뭐 커피 한잔 하거나 뭐 맥주 한잔 맥주 한잔을 하면 안 되는구나. 간단하게 뭐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못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시간보다는 짐 같은 걸 때려 넣을 수 있는 실용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공간이라면 충분히 넉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기 쉽게 이렇게 이런 끈 같은 것도 해놓고 있고요. 안에 히든 스페이스, 저희 형님들 여기에 이제 비상금 같은 거 많이 숨겨 놓으시는 공간이죠. 트렁크 공간 폴딩하면 1600리터가 넘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크로스오버 형태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짐을 넣고 팰 때도 굉장히 쉬운 모습, 우리가 세단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고 짐을 넣기도 더 편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팅어라든지 BMW i4라든지 이런 차들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단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짐을 수납하기 편합니다. 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죠. 가스리프트가 아닙니다. 아주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이 경량화를 미친듯이 신경 썼구나. 아니, 이런 건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이 차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4천만 원은 무조건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4천만 원 넘는 차에 참... 네, 아무튼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요, 푸조에서 퓨어테크라고 부르는 엔진입니다. 굉장히 연비적으로 신경쓰고 친환경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는 1.2리터 3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연비 어떻게 되나? 복합 연비 12.9km/L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력은 130마력, 토크는 대략 22kg/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만, 트랙스랑 비슷하잖아. 마력도 비슷하고요, 3기통인 것도 똑같고요, 배기량도 비슷하고, 터보차저가 달린 것도 비슷하고, 뭐 많은 면에서 이 트랙스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죠. 그런 점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트랙스를 시승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예요? 내가 영혼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출력을 갖추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운 지점이었는데, 이 차도 그렇게 1.2리터 3기통 엔진을 장착했다는 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뒷자리에 넘어왔습니다. 머리가 일단 천장에 닿고요. 뒷자리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차가 크로스오버 형태의 이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뒷자리 루프라인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제가 키가 185고 앉은 키가 또 유난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이제 앉은 키를 생각해보면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머리 공간이 그래도 한 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요 정도 여유? 뭐 그렇게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조가죽 시트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면 천연가죽 시트보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인조가죽 시트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칭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실내가 굉장히 제조 단가를 잘 낮추면서도 최대한의 어떤 스포티한 디자인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요, 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해도 이런 식으로 누워서 막
이러고 가면은 어느 정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웠을 때 무릎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버리면은 그 차는 정말 뒷자리에 못 앉을 차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정자세로 갈 수 없잖아. 뒷자리에 앉으면 자세를 바꿔가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부족한 G70 같은 게 아쉽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무릎 공간이 너무 광활하고, 그리고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안에 시트를 더 파놨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뒷자리에도 충분히 탈만한 차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뭐 여기에 커버 같은 것도 그물로 하고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수납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면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네요.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스키스루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스노보드라든지 스키라든지 이런 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앞좌석이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푸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핸들이 컴팩트합니다. 마치 내가 카트를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핸들은 푸조 E208이라든지 모든 푸조차들에 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이런 핸들이고요. 모양과 형상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조 E208에서 굉장히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걸 킬 때 푸조 E208에서는 방향지 시등 컬럼 아래에 컬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차간거리 조절도 여기서 하고 뭐 속도 조절도 여기서 하고 다 이런 컬럼에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다 핸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ADAS 시스템 쓰는 거를 핸들 왼쪽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전시된 차가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10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 푸조 E208에서 봤던 그 계기판이에요. 이 위에서 쏴줘서 아래에 계기판이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콕핏이죠. 이런 3D 콕핏이 들어가 있고요. HUD 같은 거는 따로 없는데요, 푸조는 핸들이 절대 이 계기판을 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HUD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실내가 굉장히 스포티한 고급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시트 패턴 같은 게 과격하거든요.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썼습니다. 이 부분은 직물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세무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알칸타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스웨이드 가죽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감,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잡아서 위아래로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작 느낌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점점 득득득득 하는 그런 말뚝식 기어봉을 없애고 매끈하게 처리하는 추세인데 이런 거라면 헷갈릴 일도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당연히 아름답고 더 첨단의 느낌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우리가 BMW 같은 브랜드를 보면 드라이브 모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에코 프로가 있고 여기 스포츠가 있고 여기 컴포트가 있고 이래서 이걸 매번 직접 보고 눌러야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여기 있고 위로 누르면 에코, 아래로 누르면 스포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오픈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여는 형태가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여는 형태가 좋으세요? 이게 낫죠. 이렇게 여는 형태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리는 형태는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쓱 열리고 여기서 꺼내고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같은 것도 이렇게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안에 무선 충전 패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내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푸조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어떤 분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푸조가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냐, 푸조는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실내에서 주는 느낌만큼은 약간 프리미엄 자동차 아니야? 라고 느껴지게끔 잘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408을 살펴봤는데요, 나는 이 차를 살 때 뭐 엔진, 출력, 주행 성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패셔너블한 차가 필요하다, 나는 차를 볼 때 디자인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푸조 408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푸조 408이라서 딱 408대만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국 모든 푸조 전시장에서 이 408을 전시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